리플 홀더 여러분, 숫자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1억 5,380만 달러, 원화로 2,200억 원이 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작년 4분기에 XRP ETF에 조용히 넣은 금액이고 공시 서류로 공개된 숫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시점입니다. XRP ETF가 세상에 처음 나온 건 작년 11월. 골드만삭스는 그 출시 몇 주 만에 이 포지션을 전부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한국 금액이 그 아래 29개 기관 보유량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리테일이 차트를 보고 관망하는 동안 월가가 어떻게 쓸어 담았는지 보이실 겁니다. 리플 홀더 여러분, 이 뉴스 보시면서 머릿속에 질문이 3개 떠오를 겁니다. 첫째, 골드만삭스 한 곳이 왜 이 금액을 XRP에 넣었나? 둘째, 왜 하필 지금 알려졌고 어떻게 샀나? 세 번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차트는 답답하고 가격은 1.4달러 부근인데 같은 시점에 월가 기관은 조용히 매집하고 있었다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공개된 숫자만으로 월가 움직임을 복원합니다. 숫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억 5,380만 달러.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보면 더 의미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ITF에 3,980만 달러, 프랭클린 템플턴 ETF에 3,840만 달러, 그레이스케일 ETF에 3,790만 달러, 21쉐어즈 ETF에 3,590만 달러, 네 곳에 거의 균등하게 분배해 넣었습니다. 한 곳에 몰빵한 게 아니라 네 곳에 분산해서 담았다는 뜻은 특정 운용사 리스크까지 계산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분석 복구 프레임 정리본은 무료 전자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 영상 계속 보시면 됩니다. 골드만삭스가 왜 네 곳에 나눠 담았는지 감이 오셔야 합니다. 비트와이즈는 크립토 전문 운용사라 구조가 가장 빠르고 프랭클린 템플턴은 보수 수수료가 0.19%로 가장 낮은 편이라 장기 보유에 유리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기존 비트코인 ITF 운용 경험이 있고 21쉐어즈는 유럽 기반 글로벌 상품입니다. 네 곳을 다 쥔다는 건 운용사 간 상품 구조 차이까지 내부적으로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1시간 만에 결정난 포지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파고 들어가 보니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XRP 첫 현물 ETF가 상장된 건 2025년 11월 13일 카나리 ETF였습니다. 그 이후 한 달 안에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21쉐어즈가 연달아 상장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상장 직후 몇 주 만에 네 상품 전부에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일반 기관이 신규 상품을 두고 관찰 기간을 두는 것과 완전히 반대 패턴입니다. 리테일 입장에서 가격이 조용할 때 월가는 선제적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겹 더 들어가면 이런 초기 진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포지션 가격이 싸다. 상품 초기에는 거래량이 적어 스프레드가 넓고 확정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 불편을 감수했다는 건 선점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공개 시차입니다. 4분기 말 공시는 다음 해 2월에 공개됩니다. 골드만삭스가 사고 2달 넘게 시장은 이 포지션을 몰랐습니다. 그 사이 XRP 가격은 위아래로 흔들렸고 리테일은 이 매집을 보지 못한 채 움직였습니다. 본인 XRP 포지션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구조적으로 감 잡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에서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 받아보세요. 화면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11월 상장 시점에는 시장 전체 자산이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이 점에서 시작해서 올해 4월 17일 기준 10억 8천만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토큰 기준으로는 7억 8,700만 XRP가 ETF 안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누적 순유입은 12억 7천만 달러입니다. 상품 나온 지 5달 조금 넘은 기간에 이 규모로 쌓인 겁니다. 주목할 건 기울기입니다. 단기 급등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꾸준히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많은 홀더분들이 놓치는 숫자가 있습니다. XRP ETF 전체 자산 10억 8천만 달러 중 공시 서류로 보유를 밝힌 기관 비중은 15.9%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단독 1위이고 다음 29개 기관을 다 합쳐도 골드만 혼자보다 적습니다. 나머지 84%는 어디서 왔냐가 오늘 영상의 뼈대입니다.
공시 의무가 없는 패밀리 오피스, 프라이빗 뱅크, 헤지펀드, 그리고 리테일, 빙산의 일각 위로 보이지 않는 덩어리가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수면 위에 15.9%만 드러나 있고 수면 아래 84%가 가려진 구조입니다. 표면적으로 ETF는 리테일용 상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층이 같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위층은 공시기관 중에 골드만삭스가 유독 큰 포지션, 아래층은 보이지 않는 스마트머니가 합쳐진 공간입니다. 이 둘이 같이 차오르고 있다는 게 신호입니다. 한쪽만 들어오면 단발성인데 두 층이 함께 쌓이면 구조적 매집입니다. 길게 물려있는 구간에서는 이 뉴스도 새 갈래로 읽힙니다. 지금 손절할지 물타기 할지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틸지 세 선택 다 가격만 보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조는 차트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차트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가장 아픈 건 하락 자체가 아니라 회복하고 나서 그 구간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후회입니다. 복구까지 가격 회복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감정 없이 규칙 매매로 손실을 메워나가는 프로젝트는 영상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에 없는 움직임을 봅니다. 온체인 업체 크립토퀀트의 고래 흐름 30일 이동 평균이 10개월 최고치입니다. 큰 지갑들이 하루 1,100만 XRP씩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고 원화로 하루 200억 원에 가깝습니다. 같은 기간 4억 4,200만 XRP가 거래소에서 빠져 개인 지갑과 커스터디로 이동했습니다. 공급이 빠지고 수요가 쌓이는 구간, 매도 가능 물량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숫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조 원. 이건 블랙록이 비트코인 ITF 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자산 규모입니다. 그런데 블랙록은 아직 XRP ETF를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카나리 캐피털 CEO가 공개적으로 말한 내용은 블랙록이 XRP ETF 자산이 30억 달러를 넘어야 내부 상업적 타당성이 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 전체가 10억 8천만 달러니 30억까지는 2배 넘게 더 쌓여야 합니다. 블랙록이 들어오는 시점은 2026년 말에서 2027년으로 예측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골드만삭스가 얼마 샀느냐 중심으로 봤습니다. 표면 질문은 한 곳이 얼마를 넣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TF 전체 자산의 84%는 공시 의무가 없는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골드만삭스처럼 공개된 기관 하나만 보고 있어도 그 뒤에 가려진 덩어리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시작 질문이 골드만삭스가 얼마 넣었느냐였다면 도착 질문은 이겁니다. 보이는 한 사람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나? 여기서 진짜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차트를 아무리 공부해도 15.9% 위층과 84% 아래층이 같이 차오르는 구조는 차트에 바로 안 뜹니다. 공시 발표가 나올 때 한 번 찍히고 온체인 데이터가 집계될 때 한 번 찍히고 고래 흐름 지표가 업데이트될 때 한 번 찍힙니다. 이 세 축 데이터를 한 번에 보지 않으면 구조가 안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차트만 보고 있을 때 정보 격차는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다시 시작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골드만삭스가 지금 알려졌나? 답은 공시제도 때문입니다. 4분기 보유분은 다음 해 2월에 공개됩니다. 골드만삭스가 작년 11월과 12월에 샀어도 시장은 2026년 2월까지 몰랐습니다. 이 2달 반 시차가 바로 스마트머니가 누리는 이점입니다. 리테일이 공시 뉴스를 보고 움직일 때쯤이면 기관은 이미 포지션 구축이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보유분은 5월에 공개됩니다. 지금 이 시점 골드만삭스나 다른 기관이 얼마를 더 담았는지는 2월 다음 공개 때 드러날 겁니다. 다음 공개 시점까지 남은 시간은 2주 조금 넘습니다. 그 사이 XRP ETF 자산은 매주 평균 1,700만 달러씩 쌓이고 있습니다. 순유입이 양수로 돌아온 날이 훨씬 많습니다. 고래 하루 맷집 1,100만 XRP, 거래소 밖으로 빠진 누적 4억 4,200만. 이 세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간에서 공시 공백이 걸쳐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박혀 있는 구간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중장기 전환점과 맞물렸습니다. 오늘까지 구조를 정리하면 2025년 4분기 골드만삭스 단독 1억 5,380만 달러는 공시된 숫자입니다.
그 뒤에 가려진 84%는 보이지 않지만 같은 방향으로 차오르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아직 안 왔지만 2026년 말에서 2027년 사이가 유력합니다. 다만 구독자님 본인 평단과 복구 긴급도에 따라 이 흐름이 본인 포지션에 언제 반영되는지는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영상에서 다 담기엔 개인 변수가 너무 많고 유튜브 정책상 개별 수익 예측은 직접적으로 언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저희가 운영하는 타점의 신 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에서 그 구조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 원하시는 자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료 전자책과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도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플에 대해 나름 많이 공부하셨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신 적 있으시죠? A 유튜버는 바닥이라고 하고 B 유튜버는 더 빠진다고 하고 온체인 지표는 매집 신호인데 뉴스는 악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이 멀어지는 느낌. 사실 이건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공부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국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는 감정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초보자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특히 긴 하락장에서는 감정 개입이 훨씬 더 커집니다. 해결책은 공부가 아니라 실행을 외부에 맡기는 겁니다. 저희 타점의 신 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는 검증된 기준으로 매매 실행만 담당합니다. 올해 2월부터 172전 172승, 누적 2050%, 단 한 건의 손절도 없이 공증 완료. 이 숫자가 증명합니다. 공부가 약한 게 아니라 실행이 약한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부는 이미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이제 실행 하나만 맡기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해 두세요. 매매 기준은 저희가 제공하니 복잡한 판단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리플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수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도 꼭 확인해 주세요.